제32기록 연천 벙커의 손님 비무장지대 502 집이 끝나지 않은 마지막 점호. 제1장 끊어진 철책 너머 저주받은 502 GP의 탄생과 피해 역사. 기묘한 기록 보관소 32번째 기록입니다. 당신은 가장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수행되는 곳이 때로는 가장 불경한 존재들의 놀이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00년대 초반 경기도 연천 최전방 비무장지대 내부에 위치한 502 GP. 이곳은 민간인의 발길이 끊긴 지 수십 년이 지난 지도상에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인류의 문명에서 버려진 섬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방이 가시 놓친 철책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젊은 군인들에게는 국가의 방패였으나 영적인 존재들에게는 거대한 그릇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던 김상병과 소대원들은 어느 날부터인가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한 현상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밤마다 벙커 외벽을 날카로운 손톱으로 긁어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 분명 복도에는 나 혼자뿐인데 등 뒤에서 들려오는 묵직한 전투와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소리 없이 벙커를 잠식한 공포는 매일 밤 새벽 2시 15분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정적을 찢고 들려오는 의문의 점호 소리였습니다. 벙커는 구조상 외부인의 침입이 절대 불가능한 철옹성입니다. 겹겹이 쳐진 철책과 열상 감시 장비 그리고 실탄을 장전한 초병들이 24시간 감시하고 있는 그곳에서 손님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벙커의 차가운 콘크리트 벽 속 가장 깊고 습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당시 생존 대원들의 증언과 군 내부에서 기밀로 분류되어 소리 소문 없이 파기된 미해결 사고 보고서를 토대로 재구성된 차가운 콘크리트 속에 봉인되었던 비극의 서막입니다. 제2장 2시 15분 차가운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인원 보고의 디테일. 사건의 발단은 하늘이 뚫린 듯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야간 매복 근무를 마치고 온몸이 젖은 채 복귀한 김상병은 벙커 최하층 탄약고 인근의 긴 복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502 GP의 지하 2층은 유난히 습도가 높고 조명이 어두워 대원들이 꺼리던 구역이었습니다. 벽면에는 결로 현상으로 인해 검은 곰팡이가 기괴한 문양처럼 피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쇠비린내와 썩은 흙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김상병의 귓가에 차가운 콘크리트 벽 너머에서 희미하고 메마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누군가 인원을 파악하는 점호 소리였습니다. 김상병은 처음엔 벽 너머에 있는 옆 내무반 대원들이 장난을 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곳은 벙커의 막다른 끝, 벽 너머에는 오직 수십 미터의 축축한 흙더미와 거대한 안반뿐인 폐쇄 구역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욱이 그 목소리는 사람의 폐에서 나오는 생기 있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레코드판이 긁히는 듯한 소리, 혹은 뼈 조각끼리 부딪히는 듯한 건조하고 서늘한 음성이었습니다. 누굽니까? 거기 누구 계십니까? 당직 사관이십니까? 김상병의 외침의 목소리는 마치 전선을 끄는 듯 단칼에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서는 순간 벽 안쪽에서 이라는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벙커 안의 공기는 급격히 무거워졌습니다. 소대원들은 하나둘씩 기이한 공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들은 모두 똑같은 복장, 즉 이제는 쓰지 않는 1950년대의 낡은 군복을 입은 얼굴 없는 군인들이 자신들의 침상 옆에 자루처럼 나란히 서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욱 기괴한 것은 실제 인원 보고 현황이었습니다. 소대 인원은 총 28명. 그런데 밤마다 불침번이 작성하는 인원 상황판에는 가끔 29명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불침번 근무자들은 마치 최면이라도 걸린 듯 보고서를 작성했고 다음날 아침 자신이 왜 존재하지도 않는 인원을 적어 넣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한 대원은 자신의 관물대 안에 누군가 넣어둔 듯한 낡은 인식표를 발견했는데 그 위에는 6.25 전쟁 당시 실종된 병사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벙커 내부의 CCTV를 확인해 보았지만 화면에는 오직 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가끔 복도 끝
모퉁이에서 군복 하의만 입은 듯한 검고 기괴한 형체가 스치듯 지나가는 장면만이 포착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낼 수 없는 각도로 관절을 꺾으며 어둠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제3장 6.25의 망령 참호 속에 파묻힌 원혼들과 소대장의 관계. 사건이 극단적인 비극으로 치닫기 시작한 것은 신임 소대장 박중희가 부임하면서부터였습니다. 육사 출신의 철저한 엘리트이자 합리주의자였던 박중희는 소대원들이 겪는 이 현상을 고립지대에서의 집단 히스테리로 치부하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는 부임 첫 주부터 대원들의 정신 상태를 개조하겠다며 한밤중에 비상소집을 걸고 벙커 전체를 뒤엎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벙커의 어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중희는 어느 날 밤 소대원들이 말하는 벽 너머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겠다며 권총을 들고 탄약고 폭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직접 의문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탄약고 옆 벽면을 대형 해머로 무자비하게 내리치며 귀신이 있으면 지금 당장 나와봐라. 내 총칼이 무섭지 않냐? 라고 광기 서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해머가 벽을 때릴 때마다 콘크리트 조각이 튀었고 그 틈새로 정체 모를 검은 진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석유도 오물도 아닌 사람의 썩은 피와 같은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날 밤 박중희는 외부로 연결된 통로가 모두 잠긴 상태에서 자신의 독신자 숙소 BOQ 내에서 종적을 감췄습니다. 벙커 전체에 비상이 걸렸고 모든 구역을 이잡듯 뒤졌지만 그 어디에도 흔적은 없었습니다. 오직 박중희의 침대 위에 정갈하게 놓인 전투화 한 켤레만이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는 오래된 인골 조각과 썩은 진흙이 넘칠 듯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일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벽 속에서 나를 부른다. 내 번호는 29번이다. 이제 가야 한다. 라는 문장이 수천 번 반복해서 적혀 있었습니다. 소대원들은 공포에 질려 벙커 지하 깊숙한 곳의 역사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현재의 502 지피 벙커는 6.25 전쟁 당시 국군과 중공군이 고지의 주인을 바꾸기 위해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어 나갔던 치열한 고지전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1953년 휴전 직전 마지막 공격을 감행했던 국군 한 개 소대가 중공군의 포위망에 갇혀 이곳 벙커가 들어선 바로 그 지점에서 전멸했다는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테러가 끊긴 채 지하 참호 속에서 생매장당하듯 죽어갔던 것입니다. 벙커 건설 당시 인부들이 유골을 발견했지만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유골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콘크리트를 부어 벽 속에 봉인했다는 끔찍한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4장 피로 물든 태거 벙커의 영구 봉인과 마지막 생존자 박중희의 실종 이후 벙커 내부의 상황은 인간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밤마다 내무반 관물대가 스스로 열려 총기들이 바닥으로 쏟아졌고 잠자던 대원들이 누군가에게 목이 졸린 채 허공으로 들려 올리는 광경이 목격되었습니다. 대원들은 밤마다 환청에 시달렸습니다. 그것은 비명소리도 통곡소리도 아닌 수십 명의 군인이 발을 맞춰 행진하는 착착착 하는 발소리였습니다. 벙커 안의 전등은 시도 때도 없이 깜빡였고 비상 발전기는 아무 이유 없이 멈춰 서기를 반복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야간 경계 근무 중이던 초병 2명이 벙커 옥상 초소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상황실 근무자의 말에 따르면 초병들은 무전기로 손님이 왔다. 29명이 다 모였다. 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기고 서로에게 총기를 발사한 뒤 절벽 아래로 투신했습니다. 발견된 그들의 사체는 마치 누군가 강제로 잡아당긴 듯 팔다리의 관절이 모두 반대 방향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안에는 1950년대에 발행된 낡은 군표와 흙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군 상부는 이 사태를 더 이상 은폐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02 지피는 전략적 가치 상실이라는 명목하에 긴급 폐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대원들이 철수하던 날 대대적인 폭파 작업과 함께 벙커의 모든 입구는 수천 톤의 콘크리트로 완전히 메워졌습니다. 철수하는 트럭에 올라탄 김상병은
마지막으로 벙커의 작은 환기구를 뒤돌아 보았습니다. 그 깊고 어두운 구멍 안에서 수십 개의 창백한 손이 흔들리고 있었고 바람을 타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점호 때는 너도 함께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연천 인근 부대의 야간 초병들은 비오는 날이면 502 지피가 있던 방향에서 희미한 군가 소리와 함께 수백 명의 발소리가 땅을 울리는 소리를 듣는다고 제보합니다. 당시 구사일생으로 생존했던 김상병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병원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매일 밤 2시 15분만 되면 거실 한가운데에 차렷 자세로 서서 허공을 향해 상병 김땡땡 점호 준비 끝? 이라고 외치며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의 방 벽면에는 수많은 손톱 자국과 함께 그들이 벽 안에서 부른다. 29번이 비어있다. 는 문장이 피 섞인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제5장 당신의 내무반에는 몇 명이 살고 있습니까? 시청자를 향한 경고. 군대라는 공간은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신성한 곳이지만 동시에 거대한 집단 매장지 위에 세워진 위령비와도 같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벙커 속에 갇혀 영원히 끝날 줄 모르는 복무를 계속하는 영혼들. 그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소대 인원을 채우기 위해 벙커를 찾아오는 새로운 전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국가로부터 잊힌 그들의 원호는 이제 살아있는 자들의 생기를 먹으며 연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방 벽 너머에서 규칙적으로 딱딱 소리를 내며 인원을 세는 소리가 들립니까? 혹은 모두가 잠든 밤 신발장에서 누군가 낡은 전투화의 끈을 조이는 소리가 들리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층간 소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502GP의 손님들이 당신의 집을 새로운 벙커로 착각하고 당신을 자신들의 소대원으로 입대시키기 위해 찾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의 천장 위에, 당신의 침대 밑에, 그리고 당신이 기대어 자는 그 차가운 벽 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점호를 시작하기 전에 방의 모든 틈새를 테이프로 막으십시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문이나 창문으로 들어오는 법이 아니라 당신이 기대어 자는 그 차가운 벽 속에서 서서히 걸어 나오는 법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잊지 마십시오. 군대의 점호는 모든 인원이 확인될 때까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들이 찾는 마지막 29번째 인원은 바로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 옆에 있는 그림자가 정말 당신의 것이 맞습니까? 하나, 둘, 그리고 당신. 추가 기록 502GP 발굴 현장에서 발견된 보고서와 박중희의 흔적. 후일 해당 지역의 집안 공사를 위해 파견된 작업반이 우연히 벙커의 외벽 일부를 뚫었을 때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콘크리트 벽 내부에 수십 구의 유골이 벽에 박힌 채 서 있는 형태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 유골들은 모두 총기를 소지한 자세였으며 그 중 하나는 실종되었던 박중희의 인식표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더욱 기괴한 것은 그 유골들의 입이 모두 무언가를 외치듯 크게 벌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녹음된 목소리가 흘러나오듯 하나, 둘 하는 소리가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다는 증언입니다. 박중희는 죽어서도 그들의 점호에 동원되어 영원한 군 복무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록을 덮기 전에 당신의 등 뒤를 보십시오. 혹시 누군가 당신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인원을 세고 있지는 않습니까? 점호 완료라는 말이 들리기 전까지 당신은 이 기록 보관소를 나갈 수 없습니다.